만성적인 편두통으로 고생하는 분들 중에서 두통 수술에 대해서 문의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오늘은 두통 수술이 무엇인지 간단히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막연히 뇌를 수술하는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두통 수술, 정확히는 편두통 수술, 마이그레인 서저리라고 합니다. 이 용어는 2000년대 초반에 미국의 성형외과 의사에 의해서 알려지게 되었는데, 뇌가 아닌 이 두피에 하는 수술을 말합니다. 이 두피는 눈썹 위나 관자놀이 또는 귀 뒤쪽 후두부 이렇게 세 군데가 있는데, 오늘 영상에서는 각각에 대해서 간단히만 설명을 좀 드리고 두통 수술을 결정하시기 전에 꼭 명심해야 할 내용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두통으로 오랜 기간 고생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머리 CT나 MRI 검사를 해보셨을 겁니다. 아마 한두 번이 아닌 여러 번 검사를 해보신 분들도 적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열의 9분 이상은 머리에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간혹 뇌동맥류 등이 발견되는 경우도 있는데, 두통으로 정말 고통을 많이 받는 분들은 차라리 진단이 나와서 다행이라는 생각까지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얼마나 두통이 힘들었으면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되는지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연히 발견된 비파열성 뇌동맥류는 두통과 무관한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설명을 들으면 다시 머리가 아파지게 됩니다. 두통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신경인 3차 신경과 후두신경은 이 두피에서 압박이 되어서 통증을 유발하는데, 두피에서 압박이 되는 부위는 CT나 MRI로도 찾기가 힘듭니다. 설령 의심이 되는 압박 부위를 찾았다고 해도 그 부위가 내 두통의 원인이라고 단정 지을 수도 없습니다. 흔히 통증은 신경의 압박으로 발생한다고 하는데, 예를 들면 손목 터널 증후군이나 목 디스크, 허리 디스크 협착증 등은 이런 신경 압박 부위가 명확히 MRI로 관찰이 되지만, 두통은 그러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고, 실제 두통 환자에서 뇌의 문제가 없는 두통이 대다수이기도 해서 이 두통 치료가 어려울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편두통 수술은 2000년대 초반 미국에서 미간 주름을 펴주는 성형수술, 보통은 헤어라인 안쪽에 내시경을 넣어서 하는 그런 수술이 있는데요. 이 성형수술을 했던 환자 중에서 이마 부위 편두통이 호전이 되는 경우를 유심히 관찰한 미국의 한 성형외과 의사가 수술 케이스와 이론을 정립을 해서 편두통 수술, 마이그레인 서저리라는 이름을 짓고 학회에 발표를 했습니다. 이 미간 주름을 만드는 근육인 눈썹 주름근, 이렇게 인상을 쓸 때 접히는 이 눈썹 주름근 일부를 제거를 하자 이 근육 내부를 지나는 3차 신경의 말단 가지인 상안화 신경 압박이 줄어들어서 이마 부위 편두통이 개선되었다는 것이 편두통 수술의 출발이었습니다. 그 후로 이 관자놀이 부위와 후두부의 편두통 수술까지 확대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 부위에서 두통을 유발하는 신경은 뇌의 문제도 아니고 두개골의 문제도 아닌 겉에 있는 두피에 있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두통을 두피의 통증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상당히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이런 편두통 수술은 미국의 성형외과 학회를 중심으로 활성화되어서 한 20여 년 사이에 세계 여러 나라에서도 많이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편두통 수술을 시작한 5, 6년 전에는 국내에서는 지방의 한 2군데 정도의 개인 성형외과와 서울의 모 대학병원 신경외과 교수님 한 분 정도 말고는 잘 알려지지 않은 수술이었지만, 최근에는 편두통 수술을 하는 곳이 좀 더 늘어난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편두통 수술의 3포인트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려보겠는데요. 우선 이마나 관자놀이 편두통 수술은 후두 부위 편두통 수술보다 수술 자체는 훨씬 간편합니다. 그 이유는 이마나 관자놀이 편두통 수술에서 압박을 풀어줘야 하는 신경은 3차 신경 말단 가지로 그 주행이 두피의 표면이기도 하고, 흔히 신경이 압박되는 부위가 비교적 일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이 이마나 관자놀이 부위 편두통은 수술을 해서 호전이 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감별을 하는 것이 정말 애매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수술 자체는 간편할 수 있지만 수술의 적응증을 찾아내는 것이 절대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후두신경의 문제로 인해서 이마나 관자놀이 부위의 통증이 유발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자율신경의 문제나 이 경추 자체의 문제로 인해서 연관통 양상으로 이마나 관자놀이 통증이 발생하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통의 복잡한 발생 기전을 제대로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이마나 관자놀이가 아프다고 이 부위에 신경을 감압하는 수술 방법만 배워서 하게 되는 경우에 이런 실수를 하게 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반면에 후두신경은 경추 안쪽에서 나와서 경추 뒤쪽의 여러 갈래 근육 사이를 빠져나와서 승모근을 뚫고 두피로 올라가는 아주 복잡한 주행 경로를 가집니다. 흔히 압박을 받는 부위가 한 대여섯 군데 정도나 되어서 이마나 관자놀이 편두통 수술보다 조금 더 복잡하고 까다롭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압박 부위인 대여섯 군데를 모두 다 감압을 해주는 수술은 이 수술 자체의 위험성이 적지 않기 때문에 그 대안으로 흔히 가장 많이 압박되는 그리고 가장 심하게 압박되는 부위로 알려진 두피 쪽과 경추 부위 두 군데 정도를 감압을 시켜주는 경우가 많은데 이 수술 후에 후두신경통 개선이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가 적지 않은데 그런 이유가 바로 여러 부위의 압박 부위 중에 한 두 군데 정도밖에 현실적으로는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후두신경 감압술의 더 큰 맹점은 후두신경이 하나가 아니라 경추 1, 2번, 2, 3번 사이에서 나오는 대후두신경, 소후두신경, 삼후두신경 이렇게 3개나 되는 신경이 각자 또는 함께 관여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수술의 난이도가 이마나 관자놀이보다 더 어렵고 난해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런 세 종류의 후두신경이 물리적으로 압박되는 것 이외에도 턱관절 문제나 목의 자세, 특히 일자목, 거북목, 그리고 교감신경 항진에 의해서 후두신경 주행 부위의 다양한 근육이나 근막이 긴장이 되면서 압박이 되는 부분은 수술로서 해소가 되지 않기 때문에 수술과 함께 이런 긴장이 되는 부분의 치료도 꼭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생소한 개념인 두통 수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 뇌나 혈관의 수술이 아닌 두피에서 통증을 유발하는 감각신경의 두피 내에서 압박 부위를 풀어주는 이 수술은 수술 자체의 난이도가 높거나 위험한 수술은 아닙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이 두통 수술을 해서 좋아질 환자와 그렇지 않은 환자를 잘 구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두통은 수없이 많은 원인이 서로 얽히고 설켜 발생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에 이 아픈 부위의 신경을 감압해 준다고 그 부위 통증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 정말 중요하고 두통 수술을 고민 중이신 분이라면 이 영상을 보고서 이 내용만은 꼭 명심해 주셨으면 합니다. 미국의 통계를 보더라도 여러 논문이나 학회에서 두통 수술 후 개선이 되는 환자의 비율을 한 7, 80% 정도로 소개를 하기 때문에 효과가 좋나라는 평가를 할 수도 있지만 실제 논문을 잘 읽어보면 완치가 되는 경우는 3, 40%가 채 안 됩니다. 이 수술이 잘 되고 안 되고도 중요한 변수이지만 수술로 해결해주는 물리적인 압박 부위 이외에도 두통을 유발하는 다양한 요인들이 동반이 되기 때문에 수술 후에 완치 비율이 높지 않은 것이기도 합니다. 즉 수술을 하기 전에 물리적인 압박 이외에 다른 유발 요인을 먼저 개선을 하거나 치료해 보는 게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오늘은 3가지 편두통 수술법에 대해서 간략히만 소개를 드렸는데 더 자세히 궁금해하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만간에 이 이마나 관자놀이 편두통 수술 그리고 후두 부위 두통 수술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그리고 제가 수술했던 환자의 사례를 바탕으로 좀 더 리얼하고 디테일한 설명을 해드리는 기회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